지금 조연 남편이 시장 됐다고 작가와 약속 깨도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가 하나 실렸던데 오세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인인 것처럼 송현옥 씨인 것처럼 박형준의 가장 리스크이자 주인이자 박형준의 주인 뭐 당선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이프들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아주 잘하고 있다. 네, 이 지금 보니까 세계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자기가 그림을 파는 화상으로서 3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남편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트페어를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팔아줘야 되는 작가들 작품이 이렇게 많은데 작가의 약속을 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나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은 시장이 될 거라고 시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럼 나갈 때부터 말렸어야지. 그리고 나갈 때부터 예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건 뭐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정말 화상인 게 저는 화상이에요. 저는 이 기사보다는 이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저희에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이 기사 볼 때.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논란 털어주기 기사를 완전히 목적으로 했다고 봐요. 정말로 맞아요. 조연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다면 LCT 앞에 조형물부터 물어봤어요. 화랑이 어쩌고 이게 뭐 저기 뭐지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모든 화랑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냥 LCT 그 앞에 조형물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다. 요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쉴드용 기사죠. 네, 정말 답해주기 쉬운 거. 그리고 얼핏 보면 그럴듯하거든. 남편이 시장됐는데 젊은 작가들 살려줘야지. 정말 그렇게 이입되기가 쉽고 네. 뭔가 좀 강단 있는 여자처럼 보이기 딱 좋은 기사예요. 이 인터뷰의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평생 화상으로 번 돈으로 고향에 미술관 지어서 남기고자 한 것인데 투기꾼으로 몰렸다. 여보세요, 조현 씨 투기꾼 맞거든요. 아직 덜 맞아서 이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니까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야. 이 사람 투기꾼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미술관으로서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다 갖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염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아내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이건 정무수석 때도 솔직히 공직자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지금 뭐 본인이 미술관을 지어서 남기고자 했는데 이 미술관 설계비만 10억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설계비만 10억이면 나머지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뭐 재산에서 누락돼가지고 뒤늦게 신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이게 하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술관에 대해서 재산을 신고할 때 3억이 늘어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설계비만 10억이에요. 말이 안 되네. 이거 지금 전화 13억짜리네. 인터뷰 자기 링거 맞고 아픈 사이에 엄청난 실수했다고 봅니다. 아니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자고 일어나면 우연히 LCT 로얄층이 위아래층으로 생기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 지으면서 내가 이거 지어놓으면 우연히 땅값이 오르겠지 이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미술관만 지어서 딱 그 미술관만 유지했다면 좀 억울할 법도 한데 그 미술관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측근과 지인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지 남편은 거기다가 그 무슨 루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반 루프. 어반 네. 루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다 그게 부동산 투기고. 행위 예술인 거죠. 행위 예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시장의 쥐기를 이용해서 내곡동 그린벨트 푸는 거나 이거랑 이제 똑같은 스킬인데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박형준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LCT 17층, 정말, 18층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적이 없던 그 매물이 우연치 않게 부동산 앞에서 만나가지고 프리미엄 500, 700 주고 17층, 18층을 샀는데 이게 시세가 20억씩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이영복이가 로비용으로 계속 숨겨놓고 있다가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정말 얘네들이 고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정작 부산 바닥에서는 LCT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LCT는 문재인 유시민 작품이라는 식으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런 상황이었으면 검찰이 냅뒀 그러니까요. 완전히 개털듯이 털어버렸. 근데 이제 정말로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그냥 비토정선 거죠. 말 그대로 나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안 좋은 이야기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미리 자기네들 따름에 언론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내부에서 그 옛날에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작업하듯이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오세훈 부인도 그렇지만 아마 박형준 부인은 박형준 부인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정치인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범죄성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남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뭐야 도대체? 난 예술인인데 어머 우리 박한 양반이 시장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 계속 꼬여들 거예요 주위에. 박형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죠. 비리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끼어든다고. 그래서 이런 이득 관련된 사업을 안 하는 건데 쉴드하는 기사에다가 나는 미술관 지어서 정말 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를 투기꾼으로 몰아? 투기꾼 맞거든요. 뭐가 투기꾼인데. 정말 현대 한국인들의 땅을 향한 그릇된 욕망을 비트로 표현한 행위예술 이해를 못 해주시죠 다들. 네. 야, 솔직히 말해서 그 LCT 앞에 있는 조형물이 있잖아. 나도 그보다 멋있게 만들겠거든요. 5억만 주시면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술이라고 하는 게 막 형이상학적인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누가 봐도 공감하는 것들이 그런 공공장소 비슷한 데 나오는 거지. 무슨 쇳덩어리를 막 꽈놔가지고 그거를 18억? 아니 유언병 하네 진짜. 네, 근데 그게 보니까 좀 찾아보면은 브로커 끼고 프랑스 작가 만나가지고 구해가지고 오는 거는 맞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작가 만나고 뭐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 배우 중에 힘 좋은 마동석이라고 있잖아. 네. 마동석 2명만 있으면 철근 갔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국제 아트 페어를 뭐 열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뭐 화랑을 문 닫으라는 소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랑에다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조현이 링거를 맡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아우팅된 유재중 성폭행 증언 교사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아이고 하고 지금 뒷목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박형준이 국회 같은 데서 줬던 그 특혜 있잖아요. 그게 다 부인들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시야가 고정돼 버려요. 맞아요. 딱 고정돼 버리니까 이래서 면피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화랑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쪽 땅에만 저도 이쪽 땅에만 생각해봤는데 지금 진짜.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식당 문제, 유재중 문제. 진짜 그 기사가 잘못된 거네. 이 새끼는 조현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그 당시 그 성추행 관련한 사건을 조작하신 적 있냐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이것도 엉뚱한 링거를 새끼네. 맡고 있는지 링티를 마시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티 PP를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최 대표 자기 아들이죠. 최 대표가 젊은 작가를 키워보겠다고 해서 전속인 젊은 작가가 제법 많다. 그들 작업실 주고 생활비도 다 나가야 되는데 화상이 장사를 하지 말라니 화랑 하나 없애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웃기는 게 조현 화랑을 찾아보나 아니면 이 아들이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법인 같은 건물에 법인이 또 있고 또 성북구에 있는 뭐 제2사 뭐 이런 거 보면은 고용인이 한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등록되어 있는 게 한 명이라서 다른 계약을 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슈퍼챗 쏴준다는 말이잖아요. 후원이 이렇게. 저기 세계일보의 김예진 기자. 진짜. 예진아 씨. 야, 뭐 우리 의심하건데 그런 거 아니야? 조현이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사 한번 냅시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다 떨어진 기사. 이 기사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구글 같은 데서요 그 광고 기사라고 인터넷만 쳐보면요 어느 언론사 몇 개에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정가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이게 지방의 조그마한 언론사만 그럴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정말 메이저 언론사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또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조현이 선거 때 잠깐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조국 장관 내는 죽었습니다. 야 잠깐만 조현네 그 자식들은 그 인턴십 같은 거 안 했을까요?
했지. 지금 별 홍대 미대 입시비리 이것도 그렇죠. 나왔어야죠. 네. 아직까지 홍대 아니, 미대 졸업생들이 아니, 입 닥치고 그래도 있는 이유가 뭐야? 조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링거 맞고 계신다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사람이 좀 이해를 좀 해줍시다. 아니, 남편이 시정됐다고 작가의 약속을 깨도 되나 했는데 남편이 장관돼서 지금 감옥 가신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덜 맞아서 그런다니까. 다시 조국 장관으로 이거 마무리를 하면 조국 장관이 장관 안 했으면요. 정경심 교수는 지금 감옥에 없어요.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님이나 두 분은 정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역사의 역할이 너무나 극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그게 이제 조국 장관 스스로 한 말이 중에 불쏘시개죠. 안타깝다 진짜. 저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내가 부동산 투기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실드 쳐주는 기자도 있고 좋겠다 이씨.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국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는 거나 조국 수호하자는 거나 검찰 개혁하자는 거나 민주당이 개혁 정당이 되자는 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걸 정알못인 일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 이야기를 중요하게 듣고 그걸 참고하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협치할 때가 아니라고. 180석이나 줬는데 개혁 못하고 협치를 하게 되면 의석이 200석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4.15 총선 이전에 제가 한 말들 기억하십니까? 민주당 130석인데 지금은 의석이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들은 니들 더 개혁하라고 180석, 200석 준다. 맞는 이야기였잖아요. 180석 준 의미가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등치 엄청 커가지고 친목질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더 좋은 사회로 바꾸라는 건데 좋은 사회로 바꾸자는 말에 다른 말의 개혁인 거예요. 협치해서 불공정한 거 진짜 LH 같은 거 눈 감고 넘어가고 그 사람들 반성도 하지 않는데 사면하고 그런 분들이 세월호에 대해서도 관심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 그냥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논란은 있지만 결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자, 세월호 779에 보내드린 새날 방송이었고요. 이걸 끝으로 이번 주 방송은 마치는데